자,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죄송하고 우리 진짜 40분 이상은 넘기지 않을 거예요. 목표는 지금 30분에 끝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맥시멈 40분. 그리고 40분 되면 그냥 중간이고 뭐 그냥 끌어버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딱 40분만 집중 잘 합시다. 밥도 먹었으니까 밥값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여기 갈게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는 그냥 군발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5차 개헌. 왜냐면 군말이로서보다 대통령 못하니까 개헌해야 되겠죠? 그래서 몇 차 개헌했다? 5차 개헌. 근데 5차 개헌의 내용은 몇 차 개헌과 똑같다? 1차 개헌과 똑같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2차 개헌이 4.4.5.2였고 3차 개헌이 가장 특징적인 거. 4차는 물어보지 않더라. 그다음에 이제 몇 차 개헌? 5차 개헌. 근데 박정희가 이제 정권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이 사람의 무기가 뭐야? 반공 이데올로기. 또 하나가 경제개발. 경제개발에서 뭐가 필요하더라? 돈이 필요하네. 그래서 했던 게 무슨 협정? 한일협정, 베트남 파병.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더라? 67년에 압도적인 지로 당선되고 또 한 번 나오고 싶으니까 69년에 몇 차 개헌했더라? 6차 개헌. 69년을 외우지 마요. 67년과 몇 년 사이? 71년 사이. 그냥 요 사이 뭐더라? 몇 차 개헌했다? 6차 개헌. 박정희 몇 번은 시켜달라? 3번 시켜달라.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삼선 개헌법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1년. 됐나, 여러분들? 71년이 박정희 위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박정희 똥줄 탈 때 왜 가장 힘드냐면 박정희 무기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가 반공 이데올로기, 또 하나가 경제개발이죠. 그 두 개가 끝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69년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독트린을 발표해요. 그게 무슨 독트린? 닉슨 선언,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선언 뭐냐면은 그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잖아, 미국이.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 전쟁하지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계속 지는 거예요. 계속 돈을 쏟아부어도 성과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누가 진 거다? 미국이 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트남이 하여튼은 닉슨, 그래서 닉슨이 이제 결국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야 되잖아. 그래서 뺄 명분으로 이제부터라 난 냉전을 종식시키겠다. 난 이제 사회주의전과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고 선언하는 게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던 말던 미국은 관여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핵전쟁만 뭐더라? 우리는 관여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냉전에서 발을 뺐던 게 바로 무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제 뭐더라? 사회주의와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 안 싸우겠다는데 박정희 정부가 계속 반공을 외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미국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하나 축이 무너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또 하나가 뭐더라? 먹고 살기 좋다. 경제개발에 안 좋은 점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태일 열사 들어보셨나요? 청계천 광장에서 분신 자살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14살, 17의 여공들이요 다 서울로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청계천 광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엄청나게 뭐더라?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수출 많이 살 길이잖아. 그럼 우리가 다른 외국의 물건과 경쟁할 건요, 디자인, 성능 다 이기지 못해. 저가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물건 만들 때 저가 정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무슨 비밖에 없어? 노동비밖에 없죠. 그래서 엄청난 저임금 정책. 12시간 일하고 하루 설렁탕 사 먹지요. 그러면 그날 일당이 다 날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여공들 12시간 일하면서 풀빵 하나 보더라. 그것도 논아 먹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떨까요? 오래 가지 못해요. 30살 되면 다 늙어 죽는 게 아니라 그 피폐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 청계천 광장에서 재봉틀 박잖아요. 근데 환풍기가 없었다고. 다 폐병 환자 된 거야. 10년 안에. 5년만 일해도 다 폐병 환자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피토하고 죽는데도 아무도 신경 안 써줬던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억울해갖고 이 전태일이 청계천 광장에서 노동법을 준수해라. 그리고 뭐다? 분신 자살하게 됐던 사건이 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 결국 우리나라 경제 개발은 다 뭐다? 노동자의 뭐더라? 피와 땀, 희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구나. 그다음에 노동자의 문제가 환기되면서 박정희 지지율이 확 떨어졌던 사건이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도 있어요. 서민들 위해서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대. 이 3개월 만에 무너져, 아파트가 만들어진 지. 말도 같지도 않지요. 진짜 와우라고 만들자. 자, 그래서 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 그러면서 이제 뭐더라? 경제개발에 뭐더라? 암흑점이 등장한 게 요때더라. 한마디로 박정희의 축 두 개가 무너지죠. 무슨 일들로 끝나고? 반공 이데올로기, 뭐가 끝났다? 경제개발에 안 좋은 점이 나왔더라. 됐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71년 이제 대선에 나가게 된단 말이야. 이때 박정희의 경쟁자가 뭐다? 김대중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대중과 표 결과 90만 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박정희가. 근데 이거는 90만 표로 이긴 건 김대중이 이긴 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은 60만 대군 있잖아. 군발이들 있죠. 30만 명의 공무원이 있단 말이야. 그 표 원래 박정희가 먹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더라? 이거 정정당이 붙었다. 김대중이 이긴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는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느낌 맞죠? 그래서 이제 뭐다? 나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무슨 헌법으로 하더라? 유신 헌법으로 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 여러분들? 자, 위기가 세 개죠. 닉슨 독트린, 누가 분신자살, 전태일, 김대중과 겨우 이겼더라. 되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다 극단적인 조치로 간다 보시면 돼요. 자, 위기 세 개 기억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그럼 유신헌법은 뭐냐면은 완전히 박정희가 왕이 되는 정치 체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박정희가 갑자기 내가 왕 될래? 국민들이 바로 할 사유이래요?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71년 대선이 있었죠. 72년 7월 4일 날 갑자기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 공동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있죠. 똑같은 시기에 방송으로 공동성명해요. 남과 북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 원칙에 합의해서 통일에 앞서 나가겠다. 갑자기 통일정책이 딱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평양과 서울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통일정책이 한 번도 있어도 없다. 한 번도 없고 교류조차 없었잖아. 근데 갑자기 뭐더라? 방송에서 뭐더라? 남과 북이 동시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거야. 내일이면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재인과 그 사람 만났었잖아요. 최근에 2018년에 그거보다 더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해요. 사람 막 대한독립 만세 부르고 눈물 짓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곧 있으면 다 통일되면은 사회가 혼란스럽겠죠. 그러기 위해서 다 강력한 집권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무슨 헌법? 유신헌법을 들이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신헌법이 이제 몇 차 개헌이 되고 7차 개헌이 되고 이게 바로 뭐다? 국민 투표로보다 통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게 이 7.4 남북공동성명하고 우리나라 이제 무슨 헌법이 되시고 유신헌법 됐죠. 북한에선 김일성의 사회주의 헌법이 통과돼요. 둘 다 독재 체제가 되게 강화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안 만나요. 그래서 이건 뭐더라? 김일성과 박정희가 짜고 졌다. 실제 그렇게 많이 그게 정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남북한 독재 체제 이용된 측면이 농후하더라. 그렇게도 평가하는 게 7.4 남북 공동 성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줄칠게요. 우리 베트남 파편같이 줄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 밑에? 자, 밑에 보여요. 내용 밑에 그 도표 말고 밑에 3공하고 우리가 베트남 파병 불황각서까지 줄쳐놨지, 여러분들. 69년 무슨 독트린 하나 줄쳐요? 닉슨. 70년에 누가 분신자살하더라? 전태일. 71년 선거에서 김대중 줄쳐놓으면 돼요. 턱걸이로 겨우 이겼더라. 됐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왕 되고 싶어서 오른쪽에 무슨 공동성명하고요? 7.4 남북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72년 10월에 몇 차 기현? 7차 기현. 이게 그 유명한 무슨 헌법이다? 유신헌법이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네, 여러분들? 그러면 유신헌법은요, 여러 번의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이거예요. 유신헌법의 특징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헌법 내용 들어갈게요, 이제. 대통령 임기가 가장 길어요. 몇 년이더라? 7년? 이렇게 들어가지. 6년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 대통령 임기 몇 년이고? 6년. 중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연임 가능합니다. 그냥 종신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을 또 어떻게 뽑았을까요? 국민이 뽑았을까요? 국민이 뽑으면 안 될 가능성이 있었잖아. 그래서 이걸 간선제라고 해요. 근데 이 간선제가 뭐냐면은 국회 간선제도 아니야. 통일주체 국민회라고 5,000명의 선거인단을 따로 뽑아. 지가 임명해서. 그리고 이제 체육관에 모여요. 장충 체육관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입후보 나가. 찬성 아니면 반대. 99% 찬성. 그리고 당선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뭐다? 거의 종신통령, 왕이나 다름없는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몇 년이라고요? 6년. 중임제한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대통령 간선제대. 국회 다니면 이때는 통일이니까. 이때 희생양이 뭐였어? 통일이었잖아. 통일주체 국민회에서 뽑았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완벽한 뭐더라? 초강력 대통령제. 언제든지 무슨 조치권을 내릴 수 있고 긴급 조치권.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계엄령 선포하는 거 알고 있죠? 계엄령 선포하면 인권 조금 제한될 수 있잖아. 기본권 제한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하면 어때? 후진국 같잖아. 그래서 얘는 뭐다? 평상시에 뭘 내릴 수 있다? 긴급조치권. 이거 떨어졌다. 그냥 나 인권 바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장 없이 나랑 수색, 압수돼요. 남의 집에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 나 부모 허락 없이도 사람 끌고 가다 나 조져버릴 수 있는 권한. 그게 뭐더라? 긴급조치권. 대학생이 데모하죠. 그럼 무슨 조치권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2호, 그리고 다 때려잡았던 거. 그게 뭐더라? 긴급조치권. 그 다음에 국회를 장악해야 되죠? 국회 있죠? 국회 몇 분의 몇을 임명한다? 3분의 1을 임명해요.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원래 3분의 1은 민주공화당이 갖고 있어. 거기다 3분의 1또 지가 임명한대. 그럼 몇 분의 몇이 돼? 3분의 2죠. 언제든지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고. 심지어 국회가 마음에 안 든다. 국회 해상권도 있어요. 대통령, 야, 국회 해상, 그럼 국회 문 닫아야 됩니다. 입법권도 끝났죠. 그 다음 사법권, 대법원장, 자신이 그냥 임명해. 원래는 국회 동의받아야 되는데 국회를 장악했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장보다 지가 임명하면 사법권도 다 누구 손아귀에 든다? 대통령 손아귀에 들어갔다. 완벽한 보다 초강력 대통령 중심제가 유신헌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네 여러분들? 그래서 71년에 7대 대통령 당선되는 것이고 유신헌법이 몇 년이야? 연도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70년대란 것만 기억하면 돼요. 유신은 몇 년 되더라? 70년대, 72년 유신헌법에서 8대 대통령 당선되는 거 72년에. 그 6년 뒤에 몇 년? 78년에 또 되게 되는 거 9대. 그 다음 79년에 술 먹다가 뭐더라? 정부 장관에게 총 맞고 죽어버린 게 바로 뭐더라? 11.6 사태더라.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이 어이없이 끝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여기서 암기할 거 유신헌법의 특징만 잘 알아두세요. 유신헌법 특징 줄쳐놓읍시다.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여기 힘들어서 72년 10월 줄치고 여러분한테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힘들다. 7차 기원 줄치고 대통령 몇 년이라고요? 6년 연임 가능하고 대통령 무슨 제? 간선제. 통일까지만 줄치해요. 통일. 그다음에 무슨 조치권 내릴 수 있고 긴급조치. 그다음에 국회의원 몇 분의 몇? 3분의 1. 근데 국회 무슨 권도 가졌다? 해상권. 그다음 대법원장도 누가 임명하더라? 자신이 임명하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파란색 글씨는 줄쳐요. 79년이죠. 2차 석유파동 우선 줄만 쳐놓고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YH 무역사건 줄치고 YH 무역사건보다 그냥 부마항쟁만 줄쳐요. 무슨 항쟁? 부마항쟁. 그리고 11.6 사태가 뭐냐면요. 그 경호실장하고 정보부 장관하고 셋이 술 먹는데 정부부 장관이 총 빼어들고 박정희 죽인 사건. 여기 보더라 11.6 사태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권력자가 그냥 어이없는 사건으로 끝났던 게 박정희. 이렇게 해두시고요. 문제 풀어봅시다. (452번) 페이지 124페이지 452번. 그림은 7대 대통령 선거 유세 장면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선거 이후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해당하는 거. 경제 성장에 위해서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한 번만 해주세요. 옆에 정경교체가 안 되면 영구집권으로 갈 것이다. 거기 보면 박정희와 김대중. 됐나 여러분들? 요 표. 박정희가 겨우겨우 이겼던 선거가 되겠죠? 이 선거 결과. 나는 이번에 대통령 될 수 있겠다. 안 돼. 다음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왕 되겠다 선언한 게 바로 무슨 헌법이더라? 유신헌. 그래서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2번. 1번 있죠? 거기 6차 개헌. 6이라고 적어요. 유신헌법은요. 7차 개헌. 내각 책임제 몇 차 개헌인지 기억나나요? 3차 개헌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 두시고요. 국가재건 최고회는요. 언제 했더라? 군발의 시기 때 했던 거. 군정기 때. 그 다음에 5번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452번. 454번이에요. 454번. 죄송해요. 다음 선언 직후 성립된 정치체제. 자, 54번 보나요? 454번. 밑에서 두 번째 줄 줄쳐봐요. 72년 10월 달에 19시를 개요. 국회 예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을 중시겠다. 72년에 딱 봐도 무슨 헌법인지 알 수 있겠죠? 유신헌법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신헌법과 관련된 것만 골라봐요. 유신헌법 한일국교정산 그 전에 있었죠? 네, 언제든지 무슨 조치권을 내릴 수 있다? 긴급조치.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삼성개헌법은 유신 전이더라. 그렇게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7.4 남북공동 성명. 요거 다음에 뭐 하더라? 이제 통일해야 되니까 유신 간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 전의 일이더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455번. 다음같이 국회가 구성된 시기 민주화 운동.
거기 딱 보면 당이 보일 거예요. 당이 유신정우의 민주공화당. 민주공화당이 원래 박정희 거. 그다음 유신정우 있죠. 걔가 보다 임명한 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딱 봐도 무슨 시대더라? 유신 시대죠. 그럼 유신 시대랑 관련된 거. 긴급조치 무슨 헌법? 유신헌법. 우리 발췌견 누가 했던 거다? 누가 한 건지는 알잖아요. 승만이. 그렇게 승만이. 1차 기원이었잖아요. 4.13 호원조치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456번. 456번. 유신정우에 보이죠? 걔네 득표율이 있어 없어요? 국회의원인데 득표율 없죠? 이거 임명직이라서 그래요. 네, 국회의원 3분의 1 지네가 임명하더라. 그래서 유신시대 때 관련된 거 고르면 돼요. 옳지 않는 것이래요.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천천히 편하게 부르면 돼요. 유신시대랑 관련 없는 거. 우리 4.19 혁명 누구 때 일어난 거다? 이승만 때 일어난 거죠? 쉽게 정답 몇 번 나옵니다?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박정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여기 사진 잠깐만 볼까요? 이게 전태일 분지자살 사건. 이 사람이 전태일이고요.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계천관에서 분지자살한 거고, 실제 뭐더라? 시민 와우 아파트 시민 뭐더라? 초고속으로 사람들보다 주고당한 거. 실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딱 봐도 국회 아니죠? 장충체육관. 통일주의 국민회의에서 뭐더라? 자신이 입혀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신 때는요, 완벽한 뭐더라? 인권 침해 요소. 야간에 12시에 못 돌아다녔습니다. 남자들 머리 못 길렀어요. 경찰들이 경찰로 다 잘라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나 미인스 것도 못 입고, 그다음 금지국도 많았습니다. 키 다르지. 박정희 키가 작았잖아. 그래서 기분 안 좋다고 잘라버리고, 그다음 나 뭐 이런 거 많았어요. 그냥 모든 금지국입니다. 한 600 몇천 개가 뭐다 금지국으로 되었던 시대. 여기 완전히 뭐더라? 인권이 심해되는 시대가 유신 시대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YG 79년에 2차 소송이나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해고할 때는 원래 3개월 전에 미리 통보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냥 한수한 대량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공들이 뭐더라? 이제 파업, 신민당 당사를 전구하고요. 노동 파업, 한마디로 우리 뭐더라? 부당 해고를 뭐더라? 항의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더라? 이 당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노동운동이 일어나면 정부가 대신 나서서 탄압해줬던 거야. 그래서 이제 뭐더라? 정경들이 새벽 3시에 여자들만 사는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강제로 끌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죽을 정도야. 엄청나게 강력하게 진압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거 방패를 대가리 찢고 머리 잡아당기고 이런 식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판했던 사람이 김영삼이거든요. 김영삼이 박정희 미친놈 아주 용감하게 대책 없이 딱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의원직에서 제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듣던 김영삼의 텃밭이 부산과 마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슨 항쟁으로 이어진다? 부마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부마 항쟁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부마 항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누구? 경호실장 있죠. 이 경호실장이 뭐라고 하더라? 자기한테 탱크 3대만 달라고. 한 몇만 명 죽이면 이 새끼들 다 지두근시 조용해질 거다. 이런 강경치를 내세우게 되고, 이에 반면에 정부 장관이 뭐더라? 그 미친 짓거리 하면 안 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 때냐? 그러면서 지금 다 온건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의 알력 다툼에서 이제 술 먹다가 뭐더라? 총 맞고 죽은 게 바로 무슨 사태다? 12.6 사태가 되겠습니다. 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나오면 돼요? 우리 빡빡이 누구 나오면 된다. 전두환 나오면 되겠습니다. 전두환. 그 전두환이 권력 잡았던 이유가 갑자기 12.6 사태로 나 박정희가 죽었지요. 이 하필이면 조사관이 누구였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암살 사건 최대보다 사건을 맡겠잖아. 군인이가. 그러니까 어떡해? 최대 권력자가 된 거야. 자기 마음에 하는 새끼 뭐 할 수 있어? 연루시켜서 다 처단시키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6.4 8기 동계생.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 여기 노태우 보이죠? 친구들. 그렇죠? 예. 이 두 친구가 손에 손잡고 12.12 군사 구테타를 벌이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참모총장을 보다 자기 투스타 있거든요. 포스타를 그냥 잡아 넣어버려.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여기 바로 뭔다? 12.12 군사 구테타. 70 봐봐요. 아까 전에 박정희가 죽은 게 몇 월 달이었죠? 79년 10월 달까지만 12.6 사태. 그래서 이제 전두환과 보다 노태우가 뭐더라? 자신의 권력 잡은 게 12.12 군사 구테타. 되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새로운 군부가 등장했다. 무슨 군부? 신군부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처음엔 그래도 시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 많지 않았냐면은 지금 절대 권력자, 20년 동안 집권했던 절대 권력자가 사라졌단 말이야. 그럼 언제든지 북한이 남침할 수 있잖아.
그 사회가 많이 혼동되니까 군인들이보다 사회 질서 잡아주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판단에 많은 저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두환과 노태우가 1월 달이 돼도 계속 권력 잡고 있어. 2월이 돼도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5월이 돼도 이거 딱 봐도 뭐더라? 이제보다 군정을 연장했다는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시민들보다 이대로 있으면 또 박정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보다 서울에서 많은 시민들보다 이제 항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서울역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군부 퇴진을 요구하게 되는데 전두환 물러날까요? 계엄령 선포하고 군인 출동시켜서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뭐더라? 봄이 왔다가 살짝 사라졌다. 서울의 봄이라고 하게 돼요. 네, 여러분들, 우리 이 계엄령을 이제 어디까지? 전국으로 확대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제 뭐더라? 항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더라? 광주에서. 그러면서 뭐더라? 광주 5.18 민주항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봐봐요. 전두환은 우리 페이지 죄송해요. 흥분해하고 나 혼자만 하고 있었네. 88페이지 우리가 어디까지 줄쳤다? 11.16 사태 거기 줄쳐놨지 여러분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몇 페이지? 89페이지.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89페이지 거기 보면요, 뭐 별 내용 없고 그냥 이걸 무슨 사태라는 것만 좀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죠. 12.12 군사 쿠데타, 그리고 전두환을 지시한 게 무슨 군무라는 거 기억하면 되죠. 신군부 사태,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신군부에 저항했던 첫 번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더라? 광주에서, 서울에서 먼저 일어난다. 서울에서. 그리고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어디에서 아주 크게 또 한 번 일어나더라? 광주에서. 이 광주는 여러분 알고 있죠? 광주 시내를 보더라 완전히 보더라 봉쇄한 상태에서 공수부대 투입하고 시민들을 보다 죽인 사건이라고요. 마구잡이로 죽인 거야. 시민 항쟁의 대열 들어서던 말도 그냥 마구잡이로 죽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때? 당황만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나 경찰서에 가서 이제보다 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5.16 5.18 민주항쟁 나면 무슨 군이란 게 나올까요? 무슨 군? 시민군. 그리고 시민군이라서 무장도 뭐 권총 정도라고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군, 그다음 무슨 군부 퇴진? 신군부 퇴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게 뭐더라? 5.18 광주 민주항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5.18과 관련된 모든 기록물은요 세계 기록문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왜? 민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커졌던 민주항쟁이다.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걸 짓밟고 이제 광주 5.18을 결국 뭐더라? 그렇죠? 이건 완벽한 혁명은 아니죠. 전두환에서 짓밟았던 미안의 혁명이 되죠. 그리고 이거 짓밟고 난 다음에 이제 전두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전두환이 이제 몇 차 개헌하게 된다? 이제 몇 차 개헌이 되죠? 8차 개헌 그렇게 보시면 돼요. 8차 개헌. 자, 여기까지만. 이것만 구분하려. 우리 그 박정희가 5.16 군사쿠데타 했었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했던 게 뭘 만들었죠? 국가 재건 최고위 만들었죠. 얘는 뭐다? 국가 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렇게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박정희가 몇 차 개헌했었죠? 군발일 때 5차 개헌했죠. 전두환 몇 차 개헌했다? 8차 개헌했다고 보시면 돼요. 깡패 때려잡는 게 뭐였었죠? 무슨 활동했었죠? 정화법이었죠. 얘는 이제 무슨 사회를 구현하겠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보다 무슨 교육들을 만들고 삼청 교육대를 만들고 깡패들보다 군기 교육대에 보냈던 거. 거기보다 정치활동, 무슨 정의사회보다 사회,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고 삼청 교육대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5.18 민주항쟁 장면인데 택시 운전사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이게 삼천교육대. 깡패들 잡아놓고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깡패들만 집어갔을까요? 그 거리에보다 노숙자들 있죠. 거기 다 잡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러 보더라 살해를 많이 덧붙이기 위해서. 여기 가면요, 한번 훈련 받으면 다 원효대사처럼 변한다고 해요. 꾸정물보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 같으면 트라우마에 빠진다고 해요. 한 3개월만 있어도 평생 동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 저거 구경만 시켜주죠. 전두환 만세 외쳤다고 해요. 그 정도로보다 무서웠던 게 삼청교육대. 전두환의 가장 대표적인 묻은 자 강경책의 하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생을 데모하죠. 어디 보냈을까요? 여기 보내는 거예요, 대부분.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뭐더라? 전두환 정권이 뭐더라? 가장 대표적인 강경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봐봐요. 전두환 이제 몇 년에? 80년. 그리고 이때 8차 개헌, 내가 너무 흥분했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거 맞았나요? 지금 나 혼자 막 떠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어디까지 했지? 요거 됐지요? 그리고 광주 5.18 하면요, 제가 말했듯이 사료에선 요거 나와요. 신군부. 그 다음에 무슨 군? 시민군. 그 다음에 기록문화유산 나오죠. 그럼 이건 뭐더라? 5.18. 우리 지금 민주항쟁 크게 두 개 나왔어요. 4.19 혁명 배웠었죠. 두 번째 가장 커졌던 민주항쟁이 뭐더라? 5.18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뭐더라? 전두환이 이거 짓밟고 나서 강력한 체제를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구분만 하면 돼요. 국가 제거는 박정희고 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그 다음에 이 새끼가 몇 차? 5차. 얘가 몇 차? 8차. 그럼 이제 8차 기원이 뭐다? 마지막 기원. 오늘날 현대가 뭐다? 9차 기원이다. 이제 마지막 기원이에요. 대통령이기 몇 년이고 가장 길었어요. 얘가 7년. 그리고 단임제. 특이하죠. 이 새끼 왜 단임제일까? 아까 쯤에 노태우 전두환 옆에 있던 애가 누가 있어? 노태우죠. 같이 처먹었잖아.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나중에 네가 하세요. 그래서 보다 단임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태우 안심시켜 주려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무슨 제? 단임제. 그리고 얘도 똑같이 국민들이 뽑았을까요? 아니면 간선제? 간선제. 근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아니고 그냥 대통령 간선제. 그래서 장충체육관에서 박정희가, 잠실체육관에서는 전두환이 뽑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육부 장관 뽑는 것도 아닌데 다들 이제 체육관에서 당선되었다. 거기에 8차 개헌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7년 동안 80년부터 언제까지? 87년까지 권력을 이끌어 가죠. 자신한테 계기면요, 짓밟았어요. 대표적인 강경책 두 가지만 기억하며요. 무슨 사회 구현을 내세우고 정의사회 구현대 되고 무슨 교육대? 삼청교육대 보냈더라.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통제하기 힘들겠죠. 언론을 다 통폐합시켜요. 그리고 심지어 언론사를 딱 세 개로만 만들고 그냥 보도 지침을 하달합니다. 뉴스 보도할 내용 있잖아. 기자들 필요 없어. 그럼 나라가 정부가 전행해줘. 어떤 사건이 하나지요. 이 사건이 이렇게 보도하시오. 그래서 일명 보도 지침 하달. 강력한 언론 통제 정책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놈이 또 뭐는 잘했어. 강경책과 무슨 정책을 적시적절하게? 회유 정책도 잘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들 정치 관심 갖지 말아라. 아저씨들은 뭐 해라? 프로축구, 프로야구 봐라. 프로야구 이때 출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보다 젊은이들은 영화관에서 연애해라. 스크린 사업, 영화 사업도 이제 부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흥 사업도 부흥시켰던 거. 가장 대표적인 무슨 정책? 3S. 그 다음에 각종 무슨 조치? 자유화. 우리 유신 때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 없다? 없었잖아요. 해외여행도 나갈 수 있다? 해외여행도 안 됐어요. 왜? 외신 기자들 만날까봐. 됐지, 여러분들? 그런 거 싹 다 풀어준 게 누구 때다? 요 때라고 보시면 돼요. 해외여행 자유화시키고, 교복도 자유화시키고, 야간 통제도 자유화시키고, 각종 문화 자유화 조치가 나는 게 언제 때 된다? 전두환 시대.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오늘 마지막 주제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아요. 7년 동안 하다가 결국 독재 정치 맞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민주항쟁 뭐더라? 6월 민주항쟁. 그러면서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 민주화가 끝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1987. 자, 여기까지 우선 줄쳐놓으면요. 전두환 하면 오케이. 거기 줄쳐요. 국가 보위 비상대책. 보위 비상. 그거 하나 줄치고. 5.18 줄치고요. 신군부 줄치고. 공수부대 줄치고. 그 다음에 시민 무장 줄치고. 그게 다른 말로 시민군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화유산? 세계 기록문화유산. 됐나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가서는요. 정의실현 줄치. 사회 정의실현. 그래서 무슨 교육대 하나만 줄치면 될까요? 삼청교육대. 그 다음에 이제 몇 차 기원만 잘 알아두면 돼요? 8차 기원, 대통령 7년, 단임제, 유신헌법 폐지. 자, 그다음에 억압정책 들어갑시다. 억압정책 두 개만 줄쳐요. 무슨 교육대? 삼청교육대. 뭘 통폐합시켰더라? 언론 통폐합. 유화정책 들어갑시다. 무슨 S? 3S. 그냥 자유화 줄쳐요. 자유화. 알겠죠? 교복 자유화,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제 자유화, 각종 자유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경제성장도 3조 호황이라고요. 수출의 호재였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때가 요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주제네요. 6월 민주항쟁. 여기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잠깐만 풀고 올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126페이지 457번 여기 들어갑시다.
1980년 5월 달이라고 나왔어요. 신군부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공수부대. 그럼 무슨 항쟁이더라? 5.18 민주항쟁이 되죠. 그럼 5.18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4.13 포원조치 아직 안 배웠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3.15 부정선거는요. 4.19와 관련된 거죠. 그리고 삼성개헌법 몇 차 개헌? 6차. 5.16 군사정변은요. 박정희가 그냥 5.16 군사국대다 한 거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58번 건너뛰고 60번 460번 한 문제만 빨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제일 먼저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년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고 4.19 그리고 박정희가 등장해서 돈 벌기 위해서 무슨 파병했더라?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올림픽은 무슨 올림픽이라고 들어봤어요? 88 서울 올림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들어갑시다. 마지막 개헌안 9차 개헌 6월 혁명.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짓시다. 솔직히 전두환은요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오고 요거 구분하면 돼요. 박정희랑 뭐더라? 전두환 구분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몇 차 개헌이더라? 8차 개헌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치면 이 사람은 33 기억하면 돼요. 3S 정책을 했었죠. 그리고 선택지로 많이 나온 게 요건 다음 시간에 말해줄 거예요. 3조 호황이라고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 수출을 다 도와줬던 사건입니다.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 우리나라는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연찮게 모든 세계 경제가 딱 들어맞게 우리 경제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잘 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더라? 이 정치로 잘 이어가면서 정권을 유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무슨 항제? 6월 민주항제. 요건 여러분들 영화도 보신 분도 있을 건데 누구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서울대생이야. 근데 이를 뭐다? 고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고문으로 애를 사망시켰습니다. 아주 잔인한 놈들이죠. 그리고 얘가 뭐 알았을까요? 아니야, 선배들이 가자니까 같이 끌려가는 애란 말이야. 솔직히 대학교 1학년이면 어때?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별로 안 됐잖아. 개뿔 모르는 거야. 그런 애들 다 물고문으로 죽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뭐다? 각종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이걸 감추려고 하다가 결국 검사와 의사에서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물고문 뭐더라? 이제 의혹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얘가 발표할 때 들어봤지 여러분들? 유명한 일화 있었죠. 그 신문 기자들 모아놓고 왜 죽었냐고 하니까 사인을 밝히는 과정에서 얘는 뭐다? 심장이 먼저 병약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적 없다. 우리가 그냥 뭐다? 탁절 탁 치니까 하고 죽어버리더라. 이런 시대의 망언을 남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가 뭐더라? 양심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검을 했는데 폐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더라? 지금 몇 년이죠? 87년이죠. 그러면 몇 대? 다음 대통령 대선이 있을 때잖아. 근데 지금 무슨 자 이게? 간선자에선 이거 누가 될 것 뻔해. 노태우가 될 게 뻔하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뭘 요구할까요? 직선제를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전두환은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요 단어 기억해요. 이것을 무슨 조치? 4.13 호원 조치라고 합니다. 4월 13일 날 전두환이 뭐래요? 나는 현행 헌법을 뭐 하겠다? 보호하겠다. 그게 바로 뭐다? 4.13 무슨 조치다? 호헌 조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보기 자료에는 이 사람 많이 안 나와요. 너무 쉬우니까. 단어 나올 거예요. 무슨 조치? 4.13 호헌 조치. 요거 기억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다 계속해서 민주항쟁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누가 서울대생 말고 연세생 누가 또 이한열 열사가 또다시 시위가 됩니다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이때도 똑같아요. 체류탄을 어떻게 쏴야 돼? 45도로 쏴야 되잖아. 이걸 직방으로 쏜 거예요. 체류탄을 뒤통수에 맞고 내신탕을 줬던 게 바로 이한열 열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참을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가담했고 드디어 화이트 칼라 계층들, 중산층마저 가담했던 게 6월 민주항쟁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일명 화이트 칼라 계층들. 교사, 대기업, 본사, 회사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명 먹고 살만한 계층이지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중산 계층은요. 일제 강점기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독재 정치도 잘 먹고 잘 살아. 얘는 민주한테도 잘 먹고 잘 살아. 한마디로 시위에 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계층이 들어갔다. 전 국민이 뭐다? 등을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더라? 버틸 수가 있어 없어? 없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로 무슨 선언? 6.29 민주화 선언하게 되면서 드디어 몇 차 개헌으로 이어진다?
9차 개헌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9차 개헌 내용은 다 알겠죠? 대통령 몇 년? 5년 단민제, 국민 직선제 개헌. 그래서 6월 민주화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는 숫자 2개 기억하면 돼요. 4.13 무슨 조치? 호원 조치. 그 다음 무슨 선언? 6.29 민주화 선언. 이 2개를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줄 치고 마무리 해줍시다. 6월 민주화를 줄치고 1987. 누구? 박종철. 그 다음에 4.13 호원. 그 결과 노태우. 그 당시 뭐더라? 당을 이끌었던 게 노태우다 보니까 얘가 대신 선언했습니다. 그게 무슨 선언이더라? 6.29 민주화 선언이 되고 몇 차 개헌으로 이어졌다? 9차 개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행헌법 다 정의됐죠? 그래서 봐봐요. 재미있는 게 이때부터 있죠. 박정희, 유신이 몇 공화국이라냐면은 뭐 공화국 이름 외울 필요 없는데 우리 박정희가 뭐더라? 군정기 있었고 몇 공화국 있었죠? 상무하고 유신이 4공이라고 해요. 전두환이 몇 공화국이고 5공화국. 그 다음에 1987 하면서 우리가 9차 개헌됐죠. 나머진 다 누가 뽑은 대통령이야?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다 몇 차? 몇 공화국이더라? 6공화국 이렇게 말합니다. 다 누구 손으로 정권을 창출했더라? 국민 손으로 정권을 창출했기 때문에.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되겠고. 여기 민주항제, 종철이 잘 가라. 박종철 고문치 사건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들도 알아서 도입을 했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적시, 6시보다 다 같이 경적시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더라 시위에 요구했던 거. 요 점들이 다 시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보더라 엄청나게 많이 모였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한열 지사가 보더라 체류탄 맞는 장면이 되겠고요. 이 사람. 네. 그 다음에, 요 장면. 영화에서 이 사람이 이 실제 사진 사람인데 영화에도 출연했다고 합니다. 똑같게. 이 장면 연출하려고. 자, 그 결과 6.29 민주화선언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내용 다 봤고요. 우리 문제 풀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쉽다. 근데 아쉬움. 여기서 끝내야 되죠. 그치? 더하면 미친놈이지.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복습 잘해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 시간에면 1시간이면 이제 나머지가 마무리가 돼요. 딱 1시간이면. 그럼 나머지 우리가 4시간 수업이잖아. 3시간 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우리 끝내면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126페이지. 459번 먼저 들어갑시다. 459번 문제. 조금만 기운 내세요. 여러분들, 유시는 몇 년대예요? 그냥 몇 년대로만 떠올리면 돼. 70년대. 박정희가 18년이잖아. 20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다. 50년대 내내 있었던 게 누구더라? 이승만이었고 60년대 박정희, 70년대 박정희. 박정희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유신은 70년대 후반부니까 3.15 부정선거하면 무슨 혁명? 4.19 혁명이고 4.13 호원 조치 나왔다. 6월 민주항이 되죠?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 따지면 라, 가, 다가 되겠습니다. 461번. 여야 합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하고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출제요. 새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88년 하겠다. 그 의미가 뭐더라? 1987 다음인지 알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무슨 선이다? 6.29 민주화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배경이 된 사건은 뭐지요? 그냥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것만 고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 니은, 그다음 뭐 고르면 되더라? 리을.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부마항쟁은 뭐더라? 그냥 박정희가 대질 때 관련된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5.16 군사정면 등 그냥 박정희가 했던 거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462번. 다음 민주화운동이거든. 밑에서 두 번째 줄만 읽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국민운동본부 중심으로 무슨 철폐라고 나왔어요? 호원철폐. 그럼 이거 보다 4.13 호원 조치에 반대됐던 호원철폐라고 보시면 돼요. 6월 민주항쟁. 그래서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 고르면 됩니다.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거. 알아서 몇 번 나온다? 5번. 그래서 우리나라 3대 민주화혁명이 뭐더라? 순서대로요. 4, 5, 6이에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됐죠? 1번 허정과도 정부 설립 배경은요. 무슨 혁명? 4.19 적어놓으면 되겠고. 양원재 국회가 출연한 것도 이것도 무슨 혁명과 관련했다? 4.19 신군부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했다. 그러면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러는 게 광주 5.18 세계 유산에 등재된 것도
518.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5번이 됩니다. 463번. 가. 재헌헌법이네. 1차, 3차, 6차, 9차 있어요. 들어갈게요. 우선 1번 맞아요, 틀려? 통일주 국민이 누가 했다? 박정희인지 알고 있죠? 제껴버리고. 여러분들 대통령 임기 7년이면 몇 차 기원과 관련했다? 가장 길었던 게 9차 전이었잖아. 8차 기원. 응. 민의원과 참의원. 이게 몇 차 기원의 결과다? 3차 기원의 결과. 맞죠, 여러분들? 내각 책임제 국회도 몇 개였다? 2개였던 거.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고. 6차 개헌까지는요 직선제였죠, 여러분들. 이 6차 개헌 다음에 유신헌법이 몇 차다? 7차였잖아. 그때가 뭐더라? 이제 간선제. 5번은 그냥 승만이란 거 알겠죠? 거기 보면 개헌 당시 대통령이 한해, 이게 다른 말로 초대 대통령 한해 중임제한 철폐가 되겠습니다. 여기 몇 차 개헌인가 알린다? 2차 개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딱딱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봐요. 그냥 스토리 나는 대로 천천히 생각하면 이거 다 나옵니다. 아, 이 새끼들 이 시기 때 이거 하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 꼭 하셔야 돼요. 464번. 아니, 마지막 문제야. 한숨 쉬지 말고 마지막 문제. 여기서 앞에서 한숨이나 쉬고 쉬. 자, 634 있죠? 634는 한일협정 반대했던 거. 한일협정 반대했던 거.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났던 거. 5.18. 그냥 그 내용이네 그냥. 634가 누구 때 일어났던 것만 기억하면 돼요. 박정희 60년대 한일협정 반대했던 거, 65년에 일어났던 거, 그렇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정확히는 64년인데 그냥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 65년이니까 그렇게 퉁쳐서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겁니다. 1번 맞는 얘기고, 4.19 혁명 3.15 부정선거 맞는 얘기고, 5.18 민주항쟁 누구에 정했다? 신군부 맞는 얘기고,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랑 6월 민주항쟁이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지, 여러분들. 그치요? 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더라?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큼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2문제 남았을 거야 아마. 50문제 중에서 경제하고 통일 문제 48번까지는 풀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해서. 물론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건 못하고, 그치요? 그래서 그냥 한 45번까지나 46번까지는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전까지 복습 좀 잘 해두시고, 그리고 현대사 뒷부분은 먼저 여러분이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 인터넷 사이트에 뭐 올라갔잖아요. 예전 강의 있거든요. 차라리 그걸 먼저 봐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 지세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50문제 계속 풀면서 틀리는 거 뭐 하면 되죠? 저한테 문자. 물어볼 거 있으면 꼭 문자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는 그냥 문자 편하게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최대한 답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전까지 기본 뼈대 잘 잡으시고요. 우리 이제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